우리나라 전기차가 해외에서 잘 나간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기아 EV6 판매량이 갑자기 제로가 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원인은 역시 가격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3천만원대 보급형 전기차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견제할 거고 국내 출시까지 하게 된다면 한국 전기차 시장의 가격 기준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앞으로도 위험할 수 있고 당장 출시를 앞둔 EV9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폭스바겐이 ID2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한 건데 일단 양산형은 아니고 콘셉트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만 보면 양산형도 콘셉트카랑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ID2가 중요한 이유는 단연 가격일 겁니다. 폭스바겐이 보조금 없이 2천만원대, 3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할 거라고 했잖아요. ID2가 이 계획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25,000유로 이하, 우리 돈으로 약 3,500만원 이하로 출시할 거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건 보조금 포함 가격이 아니라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2천만원 중반으로도 살 수 있겠죠. 차체 크기는 코나, 니로, 볼트 이런 차들보다 조금 작습니다. 휠베이스가 2600mm 정도거든요. 양산은 2025년부터 하고 WLTP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50km라고 합니다. ID2의 콘셉트 자체가 대중들을 위한 차라고 하는데 현재 유럽 평균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정도라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가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이유는 콘셉트카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 대중들을 위한 보급형 전기차, 즉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테슬라, 현대차그룹, GM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폭스바겐이랑 GM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던 이유는 뭔가요? 무조건 높은 수치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주행 가는 거리도 무조건 500km를 넘어야 하고 자율주행 같은 건 첨단 안전 장비도 무조건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 조건이었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찾기 시작하고 보급 초기보다 인프라도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가고 적당히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ID2도 주행 가는 거리가 WLTP 기준 450km,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400에서 420km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보면 저가형 전기차 계획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ID2를 비롯해서 테슬라는 비슷한 가격의 모델2를 계획 중입니다. 기아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비싼 EV3가 출시될 예정이고 GM은 이미 이코녹스 EV를 3천만원대 수준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전기차 회사들은 갑자기 왜 보급형 전기차에 혈안인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올린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특히 해외 시장에서 평가가 좋았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1월 판매량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 판매량이 아니라 국내 판매량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보니까 원인은 보조금 때문이었고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자료를 보면 독일의 올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8,000대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나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원래 높던 스웨덴은 같은 기간 동안 판매량이 18.5% 줄었고 노르웨이는 무려 81.4%나 줄었다고 합니다. 유럽 평균치로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13.9% 증가했는데 왜 3개국 판매량은 줄어든 건지 보니까 보조금 축소 영향이 컸습니다. 독일은 작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차량 무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중량세를 전기차에도 적용시키기로 하고 6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부가세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은 전기차의 구매 운영 비용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국가 보조금을 폐지한 겁니다. 보조금의 중요성은 숫자 자료로도 나타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유럽권 국가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은 전기차가 신차 시장에서 0.5% 비중을 차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없던 독일은 무려 3년이나 걸렸다고 하고요. 그만큼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가 안 팔립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2개월 정도 개선 기간을 거친 다음에 보조금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1월에는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올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아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월 EV6 판매량은 0대, 1호 EV는 한 대가 팔렸고 아이오닉 5는 76대,
때 아이오닉 6는 23대가 팔렸습니다. 볼트 EV도 판매량이 0대였는데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앙정보 보증만 해도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6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 보증까지 하면 못해도 800은 받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800만원이나 더 비싼 돈을 주고 전기차를 사라는 소리인데 이 돈을 주고 살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문제는 보조금 축소라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 방금 봤던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반강제적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포함해야 4천만원짜리 전기차였다면 앞으로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4천만원에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팔리고 있는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차들도 지금은 시작 가격이 5천만원대이지만 앞으로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 풀체인지가 될 때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제조사들이 고급형 전기차를 앞다퉈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10만 달러를 넘기던 차량 가격을 모델 X는 9만 달러대, 모델 S는 8만 달러대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가 가격을 내리니까 다른 회사들도 따라가기 시작했죠. 포드도 7만 달러에 가깝던 마하2 가격을 6만 4천 달러 수준으로 내렸고요. 브랜드별로 전기차 가격 인하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 공제는 미국 IRA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포드는 중국 CATL라고 공장을 신설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겠다고 했고, GM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루시드는 아예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죠.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BME 프로모션 같은 건데요. 8만 달러 이상인 자사 전기차한테는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든 지 오래란 거죠. 현대차 그룹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 가격은 여전히 5천만원이고 포드가 동급 전기차를 3,500만원으로 내놨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포드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출시된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확실하고, 이미 우리나라도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이 무서운 이유가 전세계 가격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파워가 크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내수 판매를 활성화하려고 최대 9만 위안, 우리 돈으로 1,7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책이 끝나면서 테슬라가 모델 3 가격을 680만원, 모델 Y 가격은 550만원 정도로 낮추면서 가격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걸 본 비아디가 가격 인하를 시작합니다. 작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1위였던 회사고요. 테슬라는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 18%나 증가했고,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종료했는데 테슬라는 이 시기에 맞춰 가격을 내리니까 판매량이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비아디도 이걸 보고 가격을 내린 거고, 비아디가 가격을 건드리는 순간 다른 중국 전기차 회사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제조사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 가격이 글로벌 시장 가격 기준이 되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아이오닉5 가격이 3천만원대로 가정하면 미국에는 4천만원에, 한국에는 5천만원에 팔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차별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반강제적으로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또 빨리 내려야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와 손을 잡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가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입니다. 이걸 낮추려면 중국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자동차 회사 탓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자동차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건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배터리 기업을 비판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갖출 동안 우리는 그걸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중국 배터리 업체가 자동차 시장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게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가격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죠. 이 시기에 맞춰서 CATL은 전기차 배터리를 최대 15%나 할인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회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싫다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슬픈 현실이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CATL하고 손을 잡겠다고 발표했고, 쌍용차는 토리스 전기차 EVX에 비아디 배터리를 넣는 겁니다. 이미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정부 차원에서 자국 배터리 우대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아직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고, 보조금 지원은 또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중국 배터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표면적으로만 보면 좋습니다. 보조금이 꼭 있어야 구매하는 게 전기차였는데 이제는 이런 부담 없이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욕먹지, 앞으로 나올 차들은 저렴하게 출시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미 출시된 차들도 가격을 내려야지, 여러모로 악재인 겁니다. 당장 기아만 봐도 EV9 가격 책정이 굉장히 눈치 보일 겁니다. 대형 전기 SUV라서 원래 들으라면 비싸게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또 가격을 내리는 추세라고 하고, 실제로 저렴한 전기차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니까 5월에 어떤 가격으로 출시될지 더욱 주목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